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게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든 게 아니고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공부가 너무 힘든 거랑 불행한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백세경입니다. 공부할 때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의 공부 마음을 지도해주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이윤주 박사님과 공부 마음의 지도를 그려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백세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학생이 정말 마음을 좀 살펴주는 게 정말 필요한 학생이겠더라고요. 이번 T+5화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크게 느끼게 해준 방송이었습니다. 다른 화의 경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팁이 필요한 학생이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힘들어서 전교 1등을 했지만 자퇴를 선택한 학생이 출연했습니다. 이대로 조금 더 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다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이 크게 공감이 되면서도 부담감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퇴를 했을까 싶은 생각에 참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명문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선생님들도 어머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학생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줘야 좋을지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흔히 듣는 사례처럼 정신과 상담을 받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압박감과 불안을 낮춰줄 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도전 학생은 조정식 선생님의 말씀처럼 부담감으로 학업을 회피하고자 우울감을 방패 삼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을 지적하는 잔소리에 정색하고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담감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피하고 집에서 흐트러진 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학생에게 큰 소리도 못 내시는 어머님을 보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너무 우울하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너무 불행했고 학교라는 공간도 사람이 많은 것도 다 싫었다. 자퇴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다. 라고도 했는데 이 모든 게 학생의 진심일까요? 진정한 우울감일까요?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일까요? 정승대 선생님과의 공부 과정에서도 학생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다시 이어가고자 의지를 보여 시험까지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향상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험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방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에 학습 공백이 있는 학생을 30일의 공부로 내신도 아닌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 싶으면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유지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조정식 선생님도 이번 학생의 도전 과정과 결과가 궁금하다고 하시며 요즘 학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말씀에 요즘 입시 분위기가 어린 학생들이 견디기에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정말 이런 학생들을 도와줄 박사님의 솔루션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며 사고력을 키워주는 여러 프로그램과 선행학습을 시키시다가 아이가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자 그때서야 후회하며 건강하게만 지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고 건강하게 외부 활동을 하며 지내기만을 바라시는 이번 도전 학생의 어머니의 모습과도 오버랩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아유,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예,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죠. 예. 이 학생은 근데 왜 이렇게 부담감을 심하게 느끼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4화 출연했던 학생이 100점을 목표로 했는데 80점밖에 못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100점을 맞았으면 그 다음 시험 때 더 부담감을 느끼고 힘들었을 거다라고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생도 비슷한 부담감인지 전교 1등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부담감이라는 게 이제 그 사화 주인공 학생하고 이 학생이 느끼는 부담감하고는 좀 결이 다른 부담감인 것 같아요. 사화 학생은 그렇게 해서 100점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도 또 100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그런데 그 학생은 사실
그 한 달간의 공부로 그 학생이 가진 그 공부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 학생은 자기가 몰입해서 파고드는 공부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험에서 100점 받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공부하면서 느낄 거거든요. 그렇게 100점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서부터도 본인이 벌써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시험 볼 때 더 긴장하고 100점을 아예 안 받았으면 덜 긴장을 했을 거를 100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또 100점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더 커질 거예요, 그 학생은. 근데 이제 이번 학생은 보면서 제가 거기 선생님들도 이 학생이 벌써 전교 1등을 찍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목표가 없고 그래서 부담감을 느끼고 공부를 안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정승민 선생님 하셨고 또 조종석 선생님은 얘가 자기가 써야 될 에너지를 미리 다 땡겨 써서 지금은 그게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아, 흔히 말하는 번아웃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원래 멘탈이 약해서 아까 사연에도 쓰셨지만 멘탈 약하다는 거를 계속 자기 방어로 쓰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 이 학생한테 중3 때 왜 공부 열심히 했어? 그 말을 왜 아무도 안 물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중3 때 공부를 얘가 열심히 한 얘기는 이제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맞잖아요. 그리고 중3 때 열심히 했으니까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이제 전교 1등이 나왔겠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애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뭐 어떤 애들은 정말 사화 학생처럼 공부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는 공부가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부하는 게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 잘해 하는 그 어떤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보기에 이 학생은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게 내가 꼭 전교 1등 해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기보다는 공부가 재밌어서 열심히 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학생은 티처스에서 만든 그 문제를 풀 때도 자기가 모르는 거는 찍지를 않아요. 그건 제 실력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찍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이 학생이 느낀 부담감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나한테 다 물어보고 이런 것도. 그 학생의 말을 제가 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이 다현이는 모범생이지. 그리고 다현이 공부 잘하잖아. 다현이한테 물어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이 가지는 부담감의 결은 저는 다른 학생과 조금 달랐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에 꽂혀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은 공부에 꽂혀서 공부를 그냥 공부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니까 늘고 전교 1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한 평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박수갈채를 주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공부가 재밌어서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딱 자기가 전교 1등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 공부 잘한다 막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또 1등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공부는 자기한테 분명히 재밌어서 한 일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블로그에 계속 자기 생각을 글을 썼어요. 너무 재밌고 자기 표현이라서 좋고 계속 썼는데 되게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럼 방문자 수가 늘겠죠. 어느 날 방문자 수가 계속 엄청 늘어났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막 출판사에서 책 내자 그러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는 글을 쓰는데 이제 그런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남들이 내가 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담스러워서 글을 아예 못 올리게 되는 상태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그 글이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써질까요? 아무래도 글 쓰는 게 재밌어질까요? 글 써놓고 이제 사람들 그렇게 안 오면 뭔가 잘못됐나 막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다른 마음으로 쓰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이 학생도 공부를 자기가 너무 좋고 재밌어서 그냥 했는데 근데 자기보다 그 바로 밑에 전교 2등이 자기보다 한 3개 더 틀린 애야. 근데 자기는 한 6개를 찍어서 맞춰서 이게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내가 전교 1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바른 학생이네요. 고지고대로. 아니 그 문제 푸는 데서 나오잖아요.
찍어서 한 건 내 실력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럼 학생이잖아요. 전교 1등을 해도 계속 내 실력이 아닌 것 같고. 그건 뭔가 내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대접을 받는 것 같으면 음.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진 부담감을 한마디로 딱 이거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 학생이 정말 그렇게 모두에게 기감이 돼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다 따르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하고 그런 모범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놀 거는 놀고 할 짓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학생이었을까요? 공부를 좀 좋아했을 뿐이지 편하게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1등을 하니까 그런 시선을 받고 그렇게 바르기를 바라고 이런 게 부담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나는 그렇게 바른 모범생은 아닌데. 오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뭔가 맞춰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공부가 얘가 재밌어 했던 일이 갑자기 성적을 내야 되는 일로 바뀌고 그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재밌을까요? 문제 풀 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딱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뭔가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됐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생각하고 풀어봤을 문제가 그렇게 딱 안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걸 모르나 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까요? 큰일 난 느낌이 들겠죠, 아무래도. 왜 그러면 얘가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거 자체가 괴로운 일이 돼버릴까요? 괴로움 많이 들겠네요. 근데 그러면 일단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퇴를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자퇴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상황으로 1년을 보냈죠. 힘들어 하다가 자퇴를 했잖아요. 그럼 혼자 공부할 때는 다시 공부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 이미 이 학생은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공부라는 게 대학을 가야 되는 공부,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공부가 그런 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그게 사람의 마음이 착착착 이거 관뒀으니까 이렇게 착 바뀌고 이렇게 될까요? 그 과정 안에서 이 학생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어떤 의미를 찾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가 재밌고 좋아서 공부를 해 나갔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전교 1등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계속 그런 걸 기대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1학년 학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얘기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안 나왔지만 그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었겠지요. 그때 시험을 잘 봤었나 보다. 실력은 아니었는데부터 뭐 여러 그런 가지 얘기도 듣겠죠. 있을 수 있고 넌 할 수 있는 애가 왜 안 해? 그런 얘기도 네, 들었을 거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괴로웠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가 싫어진 걸까요? 학교 좋으셨어요? 백승현 선생님은 학교 다니는 게 좋고 학교가 막 좋고 또 가고 싶고 막 그러셨어요? 전 그냥 보통 그냥 가야 되니까 가셨죠? 가야 되니까 가는데 뭐 크게 힘들지도 않고 그냥 뭐 다들 오는 거니까. 다들 오는 거니까 네, 그런 마음이셨죠.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학생 성향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학교가 싫어진 거에 대해서 계속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같이 가야 될 수밖에 네네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싸이월드 때 나온 어떤 그 인터넷 짤인데 그게 지금도 계속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학생이라는 죄 때문에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졸업이라는 출소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학교를 그런 곳으로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추구해요? 자유로움과 그렇죠. 자유로움을 추구하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규율을 쉽게 받아들이나요? 반항하죠. 소소하게 크게. 그렇죠. 그거를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죠. 학교 다니는 게 즐겁고 좋고 그냥 갈 만한 곳일까요? 그렇죠. 제가 그런 자유로움이 없어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저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크게 몰랐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뭐 하다못해 교복 입어라, 머리 잘라라 이런 것도 다 힘들 수 있죠.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규제하는 그런 곳으로도 많이 비춰지거든요. 맞아요. 이유 예. 없이 획일적으로 시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학생한테는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지금 공부를 예전에 어떤 마음으로 했었고 왜 그만두게 됐을까? 그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또 학교라는 상황,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돼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학생은 진즉에 공부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부담감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있는 패널들 각각 엄마, 언니, 그 학생 다 부담감이라는 또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지만 각각이 생각하는 부담감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오늘 박사님이 앞에 설명해 주신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부담감이 그렇게 크다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뭐 본인이 부담이 커서 못 다니겠다고 하니 음. 정말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부담감이 뭔가 왜 그렇게까지 느낄까 사실 조금 애매했거든요. 예. 근데 설명해 그러니까요. 주시니까 좀 되게 다르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의 실체가 딱 그런 건데 그 어떤 부담감을 느꼈는지 그거를 파고들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자, 내일 핑크색 입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핑크를 입고 올까요? 핑크가 톤이 또 다양하지요. 그럼요. 베이비 핑크부터 핫핑크까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담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자기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게 각기 다르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할 때도 항상 학생들이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게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항상 파고들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이 와서 제가 너무 공부가 부담스러워서 그만뒀어요. 그랬을 때 너 공부하기 싫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부담스러웠어? 어떤 상황에서 부담스러웠어?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제 여기는 그 티처스는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고 공부 방법만 알려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자가 이런 비슷한 학생들의 경험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너는 에너지를 다 당겼은 애다 라든지 아니면 1등을 찍어보고 더 이상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다 라든지 각각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건 진짜 이 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은 왜 이제 나중에 뭐 번아웃이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울증은 맞는 건가요? 우울증이요? 지금 우울하고 기운이 없지요.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런데 우울하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학생이 이 공부를 그만두고 부담감을 느끼고 그 모든 과정에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제 참 즐겁게 자기가 몰입을 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재밌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서 하던 거기서 갑자기 성적을 생각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게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학생의 성격적인 특성이 또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추측해 보신 성격이 있으세요? 혹시 이 학생을 보면서? 방송 처음에 학생이요? 딱 보고 이 학생이 어떤 성격일 것이다 하는 느낌 혹시 드셨어요? 일단 로맨이 성향이 있겠죠. 있겠다. 로맨티스트 성향은 있겠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걱정 불안이 많고 하니까 로맨티스 성향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고, 근데 저는 이 학생이 아이디얼리스트 성격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티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같이 있는 이렇게 M으로 나타나죠. M자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학생의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은 어떤 모습을 보면 아이디얼리스트 모습이 많이 나타날까요? 자, 아무나 학교를 자퇴하나요? 아, 요즘 애들이 거기 보면 자퇴 마렵다라는 표현이 음. 나와요. 자퇴 마렵다 하면서도 자퇴 안 하고 꾸역꾸역 다녀요. 대부분은 못하죠. 예, 대부분은 못해.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나는 공부랑 담쌓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 자퇴를 이번에 그것도 약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그래요? 예,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제 내신이 망하면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왜 자퇴했는가 하면은 자퇴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게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든 게 아니고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공부가 너무 힘든 거랑 불행한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